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얼마 전 발생한 상주 영천 고속도로 사고로 약 40여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원인은 블랙 아이스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4년간 발생한 빙판길 교통사고를 따져보니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2위인 곳이 경북이었습니다. 빙판길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안은 없는지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 살펴보죠.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상주 영천 간 고속도로에서 무려 차량 20여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부터 되짚어보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전국적인 그 보도였죠. 네. 바로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상주 영천 고속도로 개통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개통됐나요? 네. 그 상행선과 하행선 양쪽에서 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추돌 네. 사고가. 상행선에서 무려 10명이 죽고 14명이 후송되고 네. 또 하행선에서 한 명이 죽고 사망하고 한 명이 18명이 후송돼 치료를 받는 그야말로 40여 명 가까운 사람이 인명사고가 있었던 네. 대형 사건이죠. 네. 여기서 핵심이 이제 그 지점이 블랙 아이스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겨울에 이 춥다 보니까 살짝 거기에 좀 얼음결이 좀 있는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사실 운전해 가다 보면 시각적으로는 구분을 못 해요. 네.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바로 이날 제가 이 구간 제가 강의 관련해서 네. 갔었습니다. 네. 잘못했으면 저도 큰일 날 뻔했었죠. 네, 위험할 뻔. 이게 바로 블랙 아이스가 네.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 블랙 아이스가 이슈였습니다. 도대체 블랙 아이스가 뭐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조 기자께서 잠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쉽게 얘기하면 검은 얼음이라는 뜻인데요. 네. 블랙 아이스는 이제 겨울철 운전을 할 때 가장 두려운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용한 암살자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블랙 아이스는 그 아스팔트 노면의 타르 그리고 먼지 또 수분 등이 뒤엉켜서 얇은 얼음판을 지금 형성한 상태를 말합니다. 네. 그 녹았던 눈이나 또는 그 비가 아스팔트 밑으로 완전히 스며들지 못하고 얼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빙판길과는 달리 운전자가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블랙 아이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수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네,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한 블랙 아이스 주로 어떤 곳에서 발생하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장소가 특히 이제 교량 위, 터널의 출구, 이제 그늘이 계속되는 그 구릉지 위에서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그리고 호숫가나 해안가 같은 습도가 많은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얼게 되면 어느 정도로 위험성이 높아지는지 실험한 결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노면과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까? 예,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 그 상주 체험센터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마른 노면하고 그 빙판길하고 제동거리를 실험을 해봤는데 50km로 주행했을 때 승용차가 이제 제동거리는 마른 노면에서 11m, 빙판길에서는 48m, 마른 노면 대비 4.4배가 길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물차는 마른 노면에서 14m인데 빙판길에서는 110m, 7.4배가 증가하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예방이 필수일 것 같은데요. 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사고 예방의 최고 그 운전 방법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가 필수입니다.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앞차와의 충돌을 엔진 브레이크로 감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한 그 위기 상황에 안전거리가 확보가 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운전 습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차량 관리 측면에서는 겨울에 이제 그 스노우 타이어나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주기적으로 이제 타이어 교환, 새 타이어 교환,
이제 타이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이 제동거리나 이런 블랙아이스 사고를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수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교수였고요. 방금도 예방법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두 분도 운전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으신지, 만약 운전자가 갑작스럽게 빙판길에서 미끄러질 때 대처 요령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늘상 이렇게 아찔한 느낌을 많이 받고 다닙니다. 네. 아마 다 비슷하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대구 안동 또는 다른 지역에 고속도로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죠. 네. 하루에 한두 번은 어떨 때는 아우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누구나 다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방금 우리 모니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문가 교수분께서 얘기를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역시 안전거리 확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확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안전거리를 확보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해 얘기하잖아요. 방어운전. 네. 나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가는 차들의 움직임도 봐가면서 방어운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똑같이 도로 운전을 하는 많은 운전자분들이 소위 말해서 고속도로에서 추월선과 주행선을 조금만 잘 지켜줘도 저는 사고를 줄인다 생각합니다. 네. 고속도로가 이제 기본적으로 편도 2차선이잖아요. 기본 2차선, 3차선, 4차선 큰 도로도 있지만 기본 2차선의 경우는 1차선이 뭡니까? 추월로죠. 추월선이죠. 2차선이 주행선이잖아요. 네.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것만 지켜줘서 나는 안전거리를 좀 확보해 천천히 가겠다 하면 주행선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그런 차가 추월로에서 아주 그냥 느긋하게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급한 사람이 또 추월을 하게 되죠. 이게 사건 사고 생기면 제 경험이 그래요. 네. 주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는데 여기에 방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블랙아이스 지점에서는 10배, 100배 위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운전해 가다 보면은요. 그런 빙판이라든지 위험한 곳에는 기어를 이 저속 기어로 좀 바꾼다든지 하면 되는데 보통 2단, 3단 또는 L로 이제 기어를 이동을 해놓고 하면 이제 요즘 차량이 자동 시스템이다 보니까 내부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좀 조정이 되긴 하는데 사실 또 운전해 가다 보면요, 사실 그 일일이 좀 지켜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추월로와 주행선을 잘 구분해 가면서 안전거리를 일단은 확보해 가는 것이 제 경험상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상주 영천 간 고속도로 블랙아이스 사고를 다시 좀 보죠. 새벽에 비가 내리면서 제설과 제빙이 늦어지고 또 이런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없었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상주 영천 간 고속도로는 민자고속도로인데요. 하지만 자체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 자체 매뉴얼상에는 눈이나 비가 오거나 또는 눈비가 오지 않더라도 노면 상태가 3도 이하일 경우에는 제설제를 살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기상청의 강수 예비 예보는 없었지만 네. 온도는 3도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사측에 따르면 사고 발생 약 50분 전에 고속도로 관리 이탁업소 소속 순찰원이 순찰 도중 비를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교통상황센터에 알렸고 또 일대 기온도 2도 정도로 관측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제설제를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차량 7대 그리고 인력 11명을 동원해서 염화칼슘 수용액을 약 3만 리터를 살포하기로 하고 오전 4시 2분쯤부터 양방향에 대한 살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시간이 이미 교통사고는 일어난 상황이었거든요. 매뉴얼상으로는 실제적으로 이제 선제 대응까지 했다라고는 하지만 블랙아이스를 전혀 막지를 못했고 또 이때 당시에 대구 기상청에서도 당시 3시 42분부터 4시 31분까지 강수가 지속해서 감지가 됐다고 합니다. 감지가 됐지만 그 양이 굉장히 미미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작은 양의 비가 오더라도 블랙아이스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까지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더구나 이제 대구기상청에 따르면은 이 사고 당시에 기온이 영하 1.3도 가량으로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제 밤새 기온이 영하권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기온이 영하권에다가 아주 적은 양이지만 비가 왔기 때문에 노면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설 작업이 좀 늦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런 이런 상황에서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은 얼은 상태에서 염화칼슘이 뿌리게 되면은 더 미끄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아닌 또 다른 제설제를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비단 이번에 발생한 블랙아이스 추돌 사고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빙판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따져보면 이것도 경북이 2위로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작년까지 그 전 4년을 놓고 보면 네. 경북이 사망자 숫자가 이 도로 빙판길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 숫자가 전국의 2위. 네. 그리고 동시에 사건 접수 숫자로 봐서도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이런 상황이고 또 이제 단순 빙판길만이 아니고 네. 우리가 그 계절에 따라서 보면 여행자면 서리가 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결빙이 생기기도 하고 지금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블랙아이스 이런 전체적인 사건과 이 통계를 놓고 봐도 경북이 전체적으로 최근 4년간 사망자 숫자 전국 2위 그리고 사건 접수 숫자 전국 4위. 네. 그야말로 뭐 좋지 않은 일로 전국 상위권을 지금 네. 다투고 있는데 대구보다 경북이 더 문제죠. 그럴 수밖에 없는 대구는 어쨌든 간에 이제 대구광역시고 이제 평지다 보니 네. 또 이 여러 이제 그 교통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잖아요. 이제 시내권역이고. 근데 경북은 주로 산악 내륙 지역으로 고속도로를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고속도로만이 아니고 일반 국도, 지방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곳곳에 특히 겨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초봄, 꽃샘추위 이런 기간에도 굉장히 위험해요. 네. 저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다니는데 네. 이렇다 보니 경북이 대구에 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이 사고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중점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온 하강, 수분이 많은 곳,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곳도 전문가들은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3대 내비게이션 업체와 손을 잡고 12월부터 전국 제설 취약 구간 1,200곳 그리고 결빙 교통사고 다발 지역 130곳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렇지만 사실 내비게이션을 설치하지 않고 다니는 차량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또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달리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교통사고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블랙아이스를 발생했을 때는 결국은 도로에는 전광판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전광판을 통해서 즉시 알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사실 빙판길이 잘 형성되는 도로에는 도로 포장지 내부에 열선이라든지 아니면 온수 파이프 또는 발열 매트 등 이렇게 블랙 아이스를 방지할 수 있는 도로 포장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났던 곳 또는 인명 피해를 낸 지역의 도로부터 우선 차근차근 예산을 투입을 해서 발열 포장을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사실 블랙아이스 교통사고라는 게 겨울에만 일어나는 사고지 않습니까? 그리고 겨울에만 일어나는데 모든 도로가 해당이 되지 않고 좀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구간에서 생기는 위험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나서서 적극 예방에 나서야 되고 또 예산 투입을 한다면은 상당한 사고를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와 별개로 경북도에서도 대응에 나서고 있죠. 네네.
일단 내년 3월 15일까지로 날짜를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왜 3월 15일이냐? 네. 이때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완전히 겨울이 지난 건 아니죠. 그래서 3월 15일까지를 특별 관리 대체 일정으로 설정을 해서 결빙 구간 조금 이 평상시에 좀 좀 이 위험한 구간 뭐 제설 준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니터링을 이제 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또 이 관내에 경상북도 관내에 이런 위험한 구간이 157개소가 있다라고 네. 이제 숫자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그날의 온도를 봐서 위험하다 싶으면 곧바로 가서 눈이 오면 제설 작업을 한다든지 뭐 한다고 이제 그 대응책을 내놓고 있고 평상시에 이제는 관리는 해오긴 해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예측 시스템이 아직은 없다는 거 이게 문제죠. 네. 이런 부분은 그 좀 더 오밀조밀한 관측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도로공사가 이제 관리를 하지만 경상북도의 경우는 이 수많은 경상북도 얼마나 넓어요. 이게 수많은 곳에 그 관측 시스템을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예산도 뒤따라야 되는 거죠. 네. 네. 한편으로는 운전자도 대비를 하고 있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베테랑 운전자라도 과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속하는 것보다는 정속 주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번에 그 블랙아이스 사고가 났던 구간 같은 경우 야간에 주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한 과속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과속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대구 경북에서 과속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가 모두 1,184건이나 됐습니다. 네. 같은 기간 대구의 건수가 410건이었는데요. 네. 대구와 경북을 비교하면 약 2.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많은 과속이 경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그 운전자들이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특히 과속하는 습관은 겨울철에 특히 사고를 낼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빙판길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치사율이 일반 도로에서 났을 때보다도 훨씬 높거든요. 네. 최근 3년간 노면 상태별 교통사고를 비교한 게 있는데요. 건조한 포장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치사율이 100명당 1.78명꼴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서리가 있거나 아니면 결빙된 구간에서는 평균 치사율이 100명당 2.73명꼴이었습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데요. 빙판길 제동거리도 상당히 그 마른 노면에 비해서 굉장히 길어집니다. 최대 7.7배까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시속 30km 이상 초과를 하게 되면은 빙판길에서 제어도 상당히 힘들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급출발 또 급정지를 하는 것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빙판길을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 타이어가 좀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급브레이크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해서 속도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번 블랙 아이스 사고를 계기로 정부에서도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하죠. 이후 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에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시스템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의견 덧붙여 주시죠. 제 생각은 먼저 이제 국토부는 중앙정부대로의 전국 도로망행과 관련해서 네. 그 신속한 추가 조사 또는 재조사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이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의 지자체가 관리하는 이제 그 지방도는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진 같은 거 대형 재난이 일어나면 국민 모두의 핸드폰 문자 메시지 오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 겨울 기간에는 이 도로와 관련 결빙사고, 이 교통사고 관련해서도 저는 각성과 또 이렇게 좀 순간적인 위기감을 좀 주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좀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시로 네. 일기 상황을 봐서.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런 메시지를 긴급 알림 문자를 보면 아무래도 그날 운전할 때 저부터도 조금 조심하게 되거든요. 네. 이런 세심한 대응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 그 도로 노면 상태를 전체적으로 도로를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도로의 길이가 총 11만 제곱킬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네. 11만 킬로가 넘기 때문에 전체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게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J 헬로